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 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는다는 건 정말 일상적인 행위죠. 그죠? 쌤 오늘도 사과를 먹었는데, 쌤 그냥,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영양가가 높은 과일이지, 뭐 이 정도의 생각? 정도 하면서 사각사각 아삭아삭 맛있는 사과를 먹었어요. 아주 일상적인 행위인데요. 시인은 참 우리랑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사과를 먹는다는 정말로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그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들어보죠. 자, 본문 보실게요. 사과를 먹는다.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상적인 경험, 사과를 먹는 행위. 그거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삶의 원리 또는 우주적인 섭리까지 확장되어 갈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있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사과를 먹는다라는 이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의 원형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이 긴데 각각의 행에 사과를 먹는다가 반복이 되면서 살짝살짝 바뀌어가거든요. 그 원형인 문장이 첫 행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상전개의 모티브로 기능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시가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됐던 것, 동기가 되었던 것, 이 시작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사과를 먹는 행위였고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이었다 그거야. 이 사과를 먹는다는 문장이 없었다면 이 시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시상전개의 모티브로 기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문장이 원형이니까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사과를 먹는다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세요.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뭐뭐를 먹는다.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사과를 먹는 거는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거야. 그렇지? 그죠? 사과나무의 사과가 예를 들어 300개가 열렸다 했을 때 나 그 300개 다 먹는 거 아니고 그 중에 일부인 사과 한 개를 먹는 거죠.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겁니다. 그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것이고 또 이건 어떤 것인지 또 봅시다. 이 일부를 먹는다라는 건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삼행부터 해요. 사과꽃이 눈부시게 비치던 햇살을 먹는 거야. 사과의 성숙에 영향을 준 자연물 첫 번째입니다. 햇살은 봄이라는 계절이랑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봄 햇살이 쫙 따뜻하게 내리쬐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꽃이 피었죠. 사과꽃이 탁 피고 햇살을 막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과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뭐가 열매가 생겼죠. 여름으로 넘어가. 그리고 그 열매가 푸르게 파란색으로 점점 더 크기가 커져 갔습니다. 그동안의 계절은 장맛비, 여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자, 이 사과 한 알에는 처음에 이 사과 한 알은 뭐였어? 사과 꽃이었어, 봄에. 그래서 봄에 햇살을 먹었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열매가 달렸고 이게 파란색으로 점점 커졌는데 그동안의 계절은 여름이 되었고 장마비가 내렸고 그 장마비를 오롯이 다 맞았지. 그래서 그 장마비를 쏙 흡수했어, 열매가. 그리고 점점 익어갑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입니다. 요건 가을로 연결. 찬바람. 이 사과를 계속 이렇게 쓸어 주었어요. 그동안에 사과는 점점 더 빨갛게 익어갔죠. 점점 성장하는 거야. 성숙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사과 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죠. 겨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순환이 있었고 그 계절의 순환을 거쳐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자, 사과는 언제 수확했어? 가을에 수확을 했어. 그러니까 소슬 바람까지만 먹은 건가? 그렇지 않은 거야, 여러분. 사과가
우리가 수확하고 난 뒤에는 뭐가 남아있어? 사과나무가 남아있고 그 사과나무에는 겨울에 눈이 내리죠. 그죠? 그리고 그 눈이 내린 걸 사과나무가 아마 다 흡수했을 거고 거기서 사과꽃이 피어났을 테니까 겨울도 먹은 거다. 그지? 우리가 사과는 비록 가을에 수확을 해서 먹는 과일이긴 하지만 이 사과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과 한 알에는 사과를 지나갔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담겨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시인이? 그죠? 계절의 순환을 거쳐서 사과가 열렸고 성숙해 왔고 그걸 내가 지금 먹는 거야 라는 생각을 드러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지나갔던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들도 지나갔죠. 어떤 생명들? 벌레.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가서 사과 잎도 먹고 사과도 파먹기도 하고 그랬던 그 벌레의 기억을 먹어요. 또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도 사과는 아마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새소리도 사과 열매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어. 그리고 사과나무 잎새를 먹기도 하죠. 사과나무 잎새가 계속 스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게 줄기를 거쳐 잎새를 거쳐 그리고 열매까지 오는 거니까 서로 다 옆에 있던 애들인 거지. 그 세포와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사과를 내가 하나를 먹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먹을 뿐더러 벌레의 기억도 지나갔던 그리고 들렸던 새소리도 옆에 있던 잎새도 다 먹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요. 그러면 사과가 열리기까지 사과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자연현상을 사과와 함께 먹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뭐뭐 는다는 현재형 시제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형 시제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나요? 생생한 느낌, 생동감, 현장감을 부각하게 되죠. 자, 사과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봄, 여름, 가을 계절의 순환을 포함한 모든 자연현상, 그거를 내가 사과 한 알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순간 나는 그 자연현상을 먹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 사과를 먹는다가 원형이 되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해서 요렇게 먹는다, 뭐뭐를 먹는다 요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 기법으로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원형의 문장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며 변주되면서 반복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9행까지는 사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내가 사과를 통해 먹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10행부터 12행까지는 살짝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를 먹는 건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 거야. 이번엔 사과와 함께한 인간의 역사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노력, 사과 하나를 정말 탐스럽게 가꾸기까지의 그 농부의 땀방울, 그 노력을 내가 사과 하나를 통해 먹는 거야.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건 그걸 만들어낸 사람의 노력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또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 거야. 인간의 역사, 사과와 함께한 인간의 역사. 두 번째,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가 있었어, 인류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거지. 식물학자가 이 사과를 잘 열매를 맺게 하려면 몇 도씨의 온도가 최적이고 또 몇 미터 간격으로 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어떤 비료를 줘야 이 사과가 잘 열리고 이런 것들은 식물학자의 지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과를 내가 먹기까지에는 뭐가 들어간 거야? 식물학자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그 열정, 그것이 또한 이 사과 한 알에 담겨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 것이기도 해요.
사과나무집 딸은요, 뭐를 잘 농사 지어야 꿈을 이룰 수 있나요, 여러분? 사과가 잘 있고, 사과가 잘 팔려야 그걸 가지고 책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음식도 살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공부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수원 집 딸은 거기에 나오는 과일 열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는 건 좀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때의 하늘을 비전 이상이라고 본다면, 사과나무 집 딸이 이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나는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과나무 집 딸의 꿈, 그런 걸 먹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놓고 보면 사과 하나를 내가 먹는다는 건 사과의 옆에 있었던 자연현상을 먹는 것임과 동시에 사과를 수확하기까지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역사를 먹는 것이기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그 다음 가십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먹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 것이기도 하고,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 세월이 곧 나이테죠. 여러분, 나이테 뭔지 알죠? 나무 이렇게 잘라보면 나무에 이렇게 동그랗게 가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나무의 나이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테를 먹는 거야. 그리고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 것이고, 사과의 씨앗을 먹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 사과나무를 구성하는 요소, 세월은 나이테고, 여기 가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죠? 추가하십시오. 사과나무의 가지, 나이테, 뿌리, 씨앗, 이 모두가 사과나무 하나를 이루었었고, 거기서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를 먹는 건 곧 그 사과의 나무를 구성해 왔던 모든 요소들이 모두 결합이 돼서 열매를 만드니까 그걸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는 행위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아주 촘촘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시인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과 하나를 열리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필요해? 흙이 필요하죠. 흙이 없을 때 나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자양분인 흙을 먹는 거야. 흙으로부터 나무가 출발했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흙은 사과와 함께한 자연물이며 생명 순환의 근간이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매개체. 네. 흙이 되는 거죠. 그 흙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이 나무가, 이 열매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게 또 뭐야? 지구의 중력이잖아. 지구의 중력이 없다면 흙이 이렇게 쫙 우주에 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력이 없으니까 흙이 흙으로서 이렇게 단단히 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없겠지. 나무를 붙잡을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다? 그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 것이기도 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있게 한 건 또 뭐야? 와, 우주네, 우주. 우주의 어떤 섭리, 우주의 이치가 없었다면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테니까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장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 뭐가 있었구나? 우주가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사과 하나를 먹는다는 건 그걸 존재하게 한 우주를 먹는 것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까지 간 거죠. 자, 드디어 우주론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흙이 지구의 중력은 흙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까지 먹는 것이 됐어. 그래서 이 우주라는 단어 별표하시고요. 앞에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들이라든지 또 사과나무를 있게 한 인간의 어떤 역사라든지 사과나무 주변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자연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압축이 되는 가장 상부 구조가 뭐인 거야?
우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모든 요소들을 아우름으로써 전체 시상을 집약하는 시행이 바로 뭐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라는 이 문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향해 모든 문장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지. 이해되시죠? 왜? 이 모든 것들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니까 가장 상위 개념이었다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걸 향해서 점점 의미가 다가오고 심화되어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무슨 표현법이 쓰였다?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가 심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구법. 대구법이 바로 뭡니까? 유사, 문장, 구조가. 다른 말로 하면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9회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자연의 순환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연의 모든 관계들이 마치 세포처럼 긴밀하게 연결돼서 돌고 돌고 돌면서 사과를 열리게 했고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마무리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요거 지금 잘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칸이 떨어져 있어요. 한 칸. 여기가 원래 칸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 한 칸씩 띄워 놓은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인이 이걸 한 칸씩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들여쓰기를 했다 그 얘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걸까? 한번 같이 보시죠. 흙으로 빚어졌어. 흙에서 나왔죠 나무가.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렸으니까 흙으로 빚어진 거 맞죠? 사과. 나는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고 했어. 왜? 사과가 보면 사과가 어떻게 열려? 나무가 이렇게 커지잖아. 나무가 막 커지고 여기 그 높이에 사과가 열리잖아. 그러면 얘는 뭐 얘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흙에서 이거 흙에서인 것 같은데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고 했던 거지. 나무가 이렇게 높이 하늘을 향해 자랐으니까 그렇게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걸 먹었다고 합시다. 사람이 먹었을 땐 도대체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배설물이나 아니면 동물의 배설물이나 또는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은 죽어서 뭐로 돌아가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살들이 다 삭아내리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생명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생명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땅에 묻혀서 흙이 되는 존재가 모든 생명들이란 말이지. 그럼 결국 내가 사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먹은 사과가 내가 되어 있다가 내가 죽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도망치려고 했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다 생명이 순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됐죠? 들여쓰기 한 거란 말이야. 그거를 들여쓰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쭉 늘어서 있으면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있다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낯설어지는 거야.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뭐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낯설게 시행을 배치해서 시적인 긴장감, 우리가 딱 각성이 일어나니까 시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정말 너무 황당한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런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역설적 인식의 효과, 그걸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우인법 쓰인 건 보이시나요? 흙에서 멀리 도망쳐 버리다. 이런 사람처럼 표현한 거잖아. 의인법. 그리고 흙 이런 거 반복. 반복법도 확인이 되십니다. 운율. 두 운의 활용도 보입니다. 여기 어떤 의문이 활용이 됐습니까? 흙. 이런 의문이 활용이 됐는데 이렇게 앞부분에서 같은 의문이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두운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만 두운이 쓰였나요? 이 시?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두운 나왔으니까 잡고 갑시다. 보세요. 자, 선생님이 펜을 한번 바꿔보죠. 여기 이렇게 바꿔봅시다. 사과의 시옷
사과나무. 또 사과, 사과, 사과. 보이시나요? 사과가 계속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사 또는 시옷음이 계속 앞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시옷음, 아음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될 뿐더러 사과나무에 뭔가 이랬기 때문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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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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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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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이런 느낌. 사과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만들어낸 거죠. 너무 재밌죠. 이렇게 시인이 굉장히 섬세하게 시어들을 배치해 놓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자, 어쨌건 여기서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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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그러다가 여기만 잠깐 뭐로 바뀐 거야? 돈이 흙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게 두음의 효과를 아주 많이 고려한 그런 시가 이 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됩니다. 사과를 먹는다. 일행을 반복한 거야. 그렇지만 의미는 굉장히 심화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심화되어 갔어요? 사과를 먹는 행위가 사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경험의 총체, 인류의 역사,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먹는 행위로 대단히 많이 심화되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의미가 큰 사고의 확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마무리. 사과가 나를 먹는다. 어머, 내가 사과를 먹는 게 아니었어. 사과가 나를 먹는 거였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상황의 반전이 일어난, 우리가 딱 충격을 받게 하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인지 낯설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의 반전, 사과와 나의 일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표현법은 여러분 뭐가 쓰인 거야? 역설법이 쓰였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진술이 나왔으니까 역설법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 역설은 뭐라 그랬었어요? 상식적으로 모순 진술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걸 역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 모순 진술, 말도 안 되는 말을 쓰는 거지. 지금처럼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런 표현처럼. 네, 이런 거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데, 역설은 이렇게 모순 진술을 통해서 사실은 깊은 진리, 인생의 깊은 진리나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설법,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이 역설적인 문장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을까? 그걸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것이기도 한 거죠. 인간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그 흙을 자양분으로 사과가 자라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사과를 먹었어. 내가 죽어. 내가 흙이 되면 거기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 근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치잔 말이지. 그러면 사과가 다시 거기서 자라나는 거지.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뭘 먹은 거야? 나를 먹은 거지, 나. 내가 죽어서 흙이 되어 있으니까 그 흙을 먹고 그 흙을 자양분으로 삼아 사과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사과가 열리는 거니까 결국은 사과가 나를 먹는 게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모든 자연물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쭉 흙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계속 순환하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생명 순환의 원리에 동참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뭐 무슨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정복자, 내가 이걸 아무렇게나 폭력적으로 휘둘러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한민복의 이 시 안에서는 인간은 그냥 정말 생명순환의 원리에 동참하고 있는 그 일부분인 거지. 마치 벌레의 기억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이 사과라는 생명과 하나야. 결국 사과가 나를 먹고 내가 사과를 먹고 하나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객이 합일됐다. 주는 인간, 나고요. 객은 자연, 사과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었다. 물화일체, 물, 사과, 나.
하나다, 주객일체, 뭐 이런 한자 성어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뭐다 라는 평서형 종결 어미는 단정적인 어조를 만들어내는데요. 뭐뭐다로 계속해서 끝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 쓰인 거다, 가군도 사용이 된 거다. 제일 마지막에 뭐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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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일한 의문이 반복되고 있었고, 이렇게 마지막에서 종결어미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가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두운도 쓰였고 가군도 쓰여서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형식적인 특징으로 좀 정리해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작품의 창작 과정을 이제 한번 정돈해 봅시다. 사과를 먹는다는 일상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 일상적 경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봤어. 사과를 만들었던 옆에 자연물들, 예를 들어 벌레라든지 뭐가 있었지 여러분? 뭐 잎새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라든지 이런 자연물과 인간의 노력, 농부, 그리고 식물학자, 그리고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하늘을 꿈꿨던 사과나무집 딸, 이런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걸 내가 먹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게 확장이 되면서 뭐까지? 우주로까지 확장이 되어 가죠. 그죠? 여기 우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잠깐만 요거 지워야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의미를 요거를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나 봐. 우주로까지 확장되어 가면서 먹는다라는 행위가 전 우주의 어떤 순환에 동참하고 있는 행위이다라고 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의미 도출에서는 사과와 나의 일체감을 드러내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먹는다라는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시인이 대단히 개성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상전개와 이 시의 주제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과, 자연현상,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 사과를 먹는다는 건 그래서 사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경험의 총체, 다시 말해 자연, 인간, 우주의 그 모든 경험의 총체를 먹는 행위야. 그리고 그 사과가 나를 먹어. 인간 또한 그러한 우주적인 생명순환의 원리에 참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까지 이렇게 시상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리한 거 읽어보세요. 화자에게 사과는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경험의 총체고, 그래서 사과를 먹는 일은 사과를 둘러싼 자연현상,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을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로부터 세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의 순환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과 한 알이라는 건 그냥 단독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가 그 사과 하나를 만드는데 동참했던 거고, 그걸 내가 먹고, 그리고 내가 죽어 흙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된 흙으로부터 다시 사과나무가 자라남으로써 사과가 나를 먹는, 나 또한 그 생명의 순환 원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생명의 순환의 과정을, 자, 순환론적 세계관, 대단히 불교적인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교의 연기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서로 아주 촘촘한 관련의 관계의 속에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런 걸 드러내면서 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 여기 흙이 생명순환의 근간이며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럼 이해되셨죠? 흙이 없다면 사과나무와 내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매개, 아주 핵심 매개가 됐습니다. 네, 요것도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마무리. 성격에 사색적이다. 왜 사색적이야, 여러분? 사과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 생각이 어디까지 갔어? 우주까지 갔잖아요. 대단히 생각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시였죠. 그래서 사색적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욕설적이야. 뭐 때문에?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문장을 보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한 거지. 됐죠? 주제,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 요게 포인트죠. 생명순환의 원리. 모든 생명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돌고 있다. 라는 걸 깨달은 거.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징, 점층법 나온 거 확인하셨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고 시상의 통일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선생님 이미 영상의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사과를 먹는다는 일상적 경험에서 우주적 생명순환 원리라는 깨달음을 얻는 작가의 개성적인 시각 돋보이죠. 사과를 먹는 행위의 의미를 열거했어. 그지? 사과를 먹는 건 일부를 먹는 거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먹는 거고 이렇게 계속 나열했잖아요. 열거해서 자연의 이치 그리고 생성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흙에서 도망치려고 했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멸의 우주 원리를 그대로 나열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에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던 거 뭐? 사과가 나를 먹는다. 상황의 반전이었었고요. 구체적인 사물 뭐? 사과로부터 추상적인 원리 뭐? 생명 순환의 원리로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 거 확인하셨고요. 다양한 감각 이미지,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됐대요. 감각 이미지 선생님이랑 안 찾아봤다. 그치? 처음에 뭐가 보여 여러분?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장맛비, 소슬바람 이런 것들은 촉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눈송이, 사과를 감싸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촉각이겠다. 그죠? 햇살은 시각일 거고, 그죠? 새소리, 요건 뭐야? 청각이네. 이렇게 감각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운의 반복, 사과의 시옷, 흙의 흙, 히읗. 사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과, 흙. 이게 두운으로 반복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뭐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군도 있었어. 뭐뭐다 라는 종결 어미. 그게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는요 순환의 원리를 부각하고 싶어가지고 마침표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낯설게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왜 뒷부분에 보면 흙에서 태어나서 뭐 흙으로 도망치려다 흙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훅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침표도 없어요. 마침표도. 왜? 이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순환이 되어 갈 거니까 마침표를 땅 찍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일부러 마침표를 쓰지 않은 그런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특징들이 되게 다양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해와 감상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자, 아주 일상적인 사과를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너무 시적인 표현법들이 막 다양한 표현법들이 동원이 되어서 생명순환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으로까지 나아가는지를 잘 정리해 두고 가셔야 되는 그런 시입니다. 사과를 먹으며 이해 안 된 부분은 없었죠? 혹시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